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한능검을 도와줄 특급 도우미 그리고 인기 가이드 홍인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 4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강은 고려의 정치 부분입니다. 자, 고려사에서 특히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치 부분이 되겠는데요. 다른 시대와 달리 고려의 정치에 대한 내용은 시험 문제에서 반 이상 3분의 2 가까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려 시대에 관해서는 이 정치 부분이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고려의 정치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고려 전기의 왕들의 업적이 가장 자주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무신 집권기 전후와 관련해서 한 문제, 그리고 대외 관계, 거란, 여진, 대몽골 관계와 관련해서 또 한 문제, 그리고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에 대한 부분에서 또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대략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려 전기의 국왕들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려 전기 국왕들 태조 왕건, 그리고 광종, 그리고 성종. 자, 이 세 왕들의 업적만으로도 거의 시험에 매회 출제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끔 한 번씩 빠지긴 하지만 거의 매회 출제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의 정치 부분은 고려 전기의 국왕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를 학습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신 집권기 전후에 이 여러 정치적인 변동 상황과 무신 집권자들의 활동, 그리고 무신 집권기에 일어난 농민 봉기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신 집권기 변화에 대한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대외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 거란 관계, 대여진 관계, 대몽골 관계와 관련해서 또 생각보다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떤 종족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거란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 여진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 그리고 몽골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 이렇게 상대적으로 잘 분류를 해서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 원간섭기와 그리고 고려 후기의 공민왕의 개혁정책, 이 부분들도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역시 놓치지 말고 잘 파악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4강 고려의 정치 부분 요약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삼국과 고려의 통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라 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후백제와 후고구려에 대한 내용을 살짝 빼서 여기에 붙였습니다. 이 고려 후삼국 통일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궁예와 견훤의 활동도 태조 왕건의 고려 후삼국 통일에 대한 내용과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요. 자, 후백제 견훤과 후고구려 궁예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백제를 세운 견훤과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견훤 혹은 궁예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은 그런데 정해져 있어요. 후백제 견훤 같은 경우 중국의 후당 5월과 외교 관계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거의 정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견훤에 대한 문제다라는 게 확인되면 정답은 항상 이거였어요. 최근 5년 동안 5번 출제가 됐는데 모두 정답이 똑같은 정답입니다. 견훤하면 이거, 중국의 후당 5월과 외교관계를 체결했다라고 알면 편하겠죠. 그렇죠? 그럼 궁예는 어떠냐?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철원으로 천도를 했다라는 거, 송악에서 철원으로 천도를 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광평성 등 여러 정치 기구를 마련했다라는 거. 요거. 그래서 두 가지가 시험에서 정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령이죠. 사실은 기출문제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정답이 고정돼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견원은 이거, 궁예는 이거.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후백제와 후고구려, 궁예와 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시험 문제를 푸는 하나의 요령으로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후백제 견원의 항복으로 후삼국이 통일이 되는데요. 자,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알아둬야 될 것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고창전투. 자, 고려가 후백제와의 대결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전투 고창전투입니다. 그리고 후백제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견원이 금산사의 유폐가 되고 여기서 탈출한 견원이 결국 고려에 투항을 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 손으로 후백제를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그 내용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의 태조 왕건은 견원의 힘에 힘입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 전기의 국왕들이 나왔는데요. 자, 앞에서도 강조했습니다. 고려 전기의 국왕들은 거의 매회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태조 왕건, 광종, 성종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먼저 태조 왕건을 보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은 흑창 좀 알아두세요. 흑창. 자, 빈민구제기구로서 흑창을 설치했다라는 거. 자, 고구려 고국천왕의 진대법을 계승했고 이것이 나중에 고려의 의창으로 계승되고 조선의 환곡으로도 계승되지요. 자, 흑창 설치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신관제도와 기인제도를 실시했다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후뇨 10조. 자, 유언으로서 남긴 거죠. 요 후뇨 10조. 그리고 정계와 계백 료서도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자, 이거를 지어서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했다.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죠. 자,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종. 자, 광종은 뭐니 해도 노비안건법이죠. 자,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양민을 양인으로 해방시켜준 노비안건법. 이것이 광종과 관련해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게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자, 후주 출신의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했다라는 거. 요 두 가지가 정답으로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이것도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할 때 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광종에 대해서는 이 정도. 그 다음에 성종 보시죠. 성종. 자, 성종은 뭐니 해도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를 실시했다라는 게 가장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방의 중심지에 12목을 설치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자감을 설립했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왕은 3명밖에 안 되는데 이 3명의 왕들이 거의 매회 출제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할 만한 일이죠. 자, 그리고 이 3명의 왕들이 연속적으로 출제되기보다는 출제위원회 성향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전에 나온 걸 그대로 또 연속으로 출제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광종이 출제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성종과 태조 왕건을 공부하시면 되고 태조 왕건의 정책이 출제됐다라고 하면 광종과 성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대개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게 심리예요. 자, 고려 전기의 국왕들 알아두십시오. 자, 무신집권기로 넘어가기 전에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자, 유명하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대립했던 두 개의 세력, 개경파와 서경파의 각각의 입장을 비교해서 주로 서경파 입장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서경파는 서경 출신이기 때문에 서경파죠. 인물들 묘청, 정지상 정도 이름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을 기반 사상으로 삼았다라는 거, 풍수지리설. 자, 그리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서경파의 주장으로서 금나라 정벌, 북진 정책과 금나라 정벌 요거 알아두시고요. 특히 금나라를 정벌하고자 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거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서는 자, 요 내용들 체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우리 교재, 청기누설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해서 근대의 역사학자였던 신채호가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라는 거 유명하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무신정권식인데요. 무신집권기에는 사실상 시험은 최씨 무신정권기에 집중돼서 나온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충원과 최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최충원이 조금 더 자주 나옵니다. 최충원을 중점적으로 알아두시고 같이 최후도 알아두세요. 최충원이 나오는 부분은 봉사 10조를 제시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교정도감 요거 알아두세요. 교정도감. 자, 장관인 교정별감은 최씨 집권자들이 세습했다라는 거죠. 당시 최고 집정부의 역할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도방을 설치해서 신병 경호를 맡겼다. 경호기관으로서의 도방, 교정도감과 도방을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최후가 나오죠. 자, 최후는 정방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삼별초를 최후가 이 체계화 시켰죠. 그래서 최씨 정권의 군사력 기반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최후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게 하필이면 이때 몽골이 침입했죠. 그래서 최후 집권기에 몽골이 침입해서 강화도로 천도에서 몽골에 대항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중요한 게 바로 무신 정권에 대한 저항 부분이지요. 자, 무신 집권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3번 있는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있었던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수많은 농민봉기의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망이 망소이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그리고 만적의 난, 요 3가지입니다. 특히 만적의 난 같은 경우는 노비의 신분해방 운동을 추진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고려의 대외 관계입니다. 자, 고려의 대외 관계는 크게 3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자, 먼저 거란족과의 관계, 그리고 여진족과의 관계, 몽골족과의 관계. 이 3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나라와의 관계냐, 어떤 족속과의 관계냐라는 게 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란과의 관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먼저 가장 자주 등장하는 건 강감찬의 규주대첩이죠. 상식적으로 유명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거란과 관련해서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거. 자, 서희의 외교로 강동육주를 획득했다라는 거. 이 2가지, 1차 침입과 3차 침입이 자주 나오는데요. 가끔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2차 침입의 내용도 나옵니다. 2차 침입이 고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역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좀 실패한 그러한 침입의 사례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좀 당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왕이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을 갔기 때문에 대개 2차 침입에 대한 내용은 잘 출제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끔 문제로 나오거나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차 침입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좀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진족과의 관계인데요.
여진족과의 관계에서는 뭐니 해도 바로 별무반이죠. 별무반. 자,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라는 내용이 여진족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확실히 쉽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이외에도 가끔 등장하는 게 거란을 멸망시킨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한 이 여진족이 고려의 4대 관계를 요구했을 때 이자겸이 고려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받아들였다라는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한 배경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몽골과의 관계입니다. 몽골과의 관계. 자, 몽골과의 관계에서는요, 무엇보다 자, 강화도를 천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항전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천인성 전투에서 김윤후가 살리타, 몽골의 총사령관을 사살했다라는 거 가끔 나오고요. 제일 자주 등장하는 것은 삼별초입니다. 삼별초. 자, 몽골과의 항전에서 삼별초의 항쟁이 중요하죠. 자,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끝까지 저항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려의 대외관계 부분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외관계만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거란족과의 관계, 여진족과의 관계, 몽골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인물이 관계되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고려 말기 원간섭기와 공민왕 개혁 정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한 문제 정도는 매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간섭기에 대한 내용,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한 내용 둘로 나눠지는데요. 자, 원간섭기에는 자, 일단 국왕의 묘호의 충자, 몽골에 충성해라라는 의미죠. 충자가 사용됐다라는 거죠. 충렬왕, 충선왕, 충목왕, 충선왕. 이런 왕들, 충해왕 이런 왕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영토를 상실했다는 것.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나총관부. 쌍성총관부는 지금의 함경도 지방, 동령부는 지금의 평안도 지방, 탐나총관부는 지금의 제주도 지방에 설치한 직속 기관이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나라의 풍습인 변발과 호복이 유행했다라는 거, 요 내용이 원간섭기와 관련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정답으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원간섭기를 마감하고 공민왕이 강력한 반원자주 정책과 내부적인 왕권 강화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이 공민왕의 개혁 정책의 내용도 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게 이거죠. 기철 등을 비롯한 친원파의 제거. 기철. 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출세한 여성 바로 기황후. 원나라 마지막 황제의 황후가 된 기황후의 오빠죠. 그래서 이 기철이 바로 원나라 황후의 위세를 등에 업고 강력한 이 집권 세력으로 혹은 권력자로 군림하다가 결국 공민왕에 의해서 제거당합니다. 친원파 제거. 자, 그 다음에 영토 회복, 쌍성총관부를 다시 되찾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전민변정도감이죠. 전민변정도감. 자, 신돈을 등용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를 해방시키고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를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조치를 취했던 기구가 되겠는데, 이 전민변정도감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려의 정치와 관련해서 이 정도의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의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험에 좀 그래도 종종 등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잠깐 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토지제도 부분인데요. 바로 전시과에 대한 얘기죠. 이 전시과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고려의 경제사회 부분에서는 종종 나오니까 좀 알아두십시오. 특히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각각의 변화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바뀌었느냐라는 그 핵심 내용들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정전식과에서는 관직과 인품을 기준으로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했다라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여기서 개정전식과로 넘어가면서 인품이 빠지죠. 인품이 빠집니다. 관직만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나누어 줬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경정전식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전현직 관리 중에서 전직이 빠집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땅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 과정을 좀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상업으로 넘어가서 우리 그 한능검 시험 출제와 관련해서 의외로 좀 자주 등장하는 게 있어요. 바로 화폐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려 시대에도 화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특히 숙종 때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은병, 자, 고액 화폐로서 활고라고 불렸던 이러한 여러 종류의 화폐들이 고려 중기 숙종 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화폐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상업이 발달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이것이 전면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고려 때 화폐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정도 명칭들 좀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련해서 하나 주의할 것은요. 이 경시서에서 시전의 상업활동을 감독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별거 아닌 내용인 것 같은데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이 시험 문제에서 정답이나 선택지로 꽤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시서에서 시전의 상업활동을 감독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고려시대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두십시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고려의 정치 그리고 고려의 경제에 대한 부분 모두 핵심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고려 전기의 국왕들이라고 했죠. 자, 그 문제 하나 봅시다. 가와 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를 보면 쌍기가 처음으로 과거제도 실시를 건의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쌍기가 과거제도의 실시를 처음으로 건의해서 실제로 과거가 실시된 왕은 바로 광종 때죠. 광종이죠. 가는 광종 때입니다. 자, 나를 보면 최승로가 상서하기를 하면서, 자,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자, 시무 28조에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인 왕 성종이죠. 바로 나는 성종 때의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의 광종과 성종, 광종은 4대 왕이고 성종은 6대 왕인데요. 자, 이 4대 왕 광종과 6대 왕 성종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뭐냐라고 묻고 있지요. 자, 앞에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할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광종과 성종 사이에 경종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5대 왕이에요. 5대 왕. 이 경종이라는 왕은 딱 한 가지 업적만 있어요. 뭐냐면 전식과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바로 시정전식과의 실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할 때 뺐는데 여기서 문제풀이 나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빼기도 했습니다. 자, 가끔 이런 식으로 경종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같이 좀 알아두십시오. 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종 때는 유일한 경종의 업적으로 전식과를 실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여기서 보면 바로 5번이죠. 처음으로 직관산관 각품의 전식과가 제정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보통은 광종과 성종의 업적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대외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시간의 순서를 따져서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이냐라는 시험 문제가 한능검에서 한 회차에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문제 풀이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 문제 이상 출제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단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대외관계와 관련해서는 주로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과의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게 먼저냐라는 것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가를 보면 살레탑, 살리타이가 처인성을 공격했는데 성안에 있던 안승려가 활을 쏘아서 살레탑을 죽였다. 자, 몽골과의 항전 과정에서 특히 처인성 전투에서 몽골의 총사령관 살리타이를 사살하는 부분이죠. 몽골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윤관이 아래기를 신이 여진께서 패배한 까닭은 여진에게 패배한 까닭은 그들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의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별무반을 만들었다. 별무반이 나왔습니다. 자, 별무반은 여진족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병을 보강한 특수부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진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란주가 직접 보병과 기병 40만 명을 건너 압록강을 건너 흥화진을 포위하자 양규, 이수화 등이 굳게 지키며 항복하지 않았다. 자, 거란의 왕이 직접 출동해서 침략한 사건, 바로 거란의 2차 침입이 되겠습니다. 1차 때와 3차 때는 왕이 직접 내려오지 않았죠. 2차 침입 때 거란의 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침략해 왔습니다. 2차 침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2차 침입에서는 요 양규, 요 사람이 크게 활약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구가 나왔어요. 왜구가 연산의 개태사를 도륙하고 원수 박인계가 패하여 죽으니 최영이 이를 듣고 자신이 출격할 것을 요청하였다. 자, 이것은 고려 말의 왜구. 자, 고려 말에는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는데 그 왜구의 침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려 말에 왜구를 상대로 승리한 장군이 두 사람이 있는데 최영과 이성계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성계가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 바로 고려 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거란과의 관계가 먼저죠. 거란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여진과의 관계, 몽골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왜구의 침입. 자, 따라서 가라가 되겠죠. 가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순서를 묻는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적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의 정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왕이 원연호의 사용을 중지시켰어요. 근래 나라의 풍속이 크게 바뀌어 오직 권세만을 추구하게 됐으니 기철일당이 권세를 믿고 나라의 법도를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다. 법령을 다듬어 명확히 하고 기강을 정돈함으로써 조정이 세운 법을 회복하여 온 나라 백성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 자, 기철일당이 권세를 흔드는 일이 발생해서 기철일당을 숙청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죠. 자, 그리고 원연호의 사용을 중지시켰다라는 것은 반원자주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바로 공민왕의 개혁 정책의 내용이 되겠죠. 자, 공민왕이 반원자주 정책과 왕권 강화 정책을 실시했던 것은 원간섭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연표에서 이 시기를 고르게 된다면 적어도 원간섭기가 시작된 이후라야 되겠죠. 원간섭기가 시작된 이유 바로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돌아와서 원간섭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이 개경환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화도 회군은 조선이 건국되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민왕의 개혁 정책이 시행된 시기는 마가 되겠죠. 알 수 있겠죠.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려의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경제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하고 학습을 했습니다. 자, 고려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대부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출제되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5강으로 넘어가서 고려의 문화에 대한 부분과 조선 건국 시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